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불량 콘크리트 사용과 불법 재하 도급 등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광주시의 약속도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7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광주에서는 4월에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9개 나라의 국가관이 운영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장성군과 구례군의 초등학교 신입생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공사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실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층수를 높이는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세워진 동바리 위아래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한국 산업표준 지침을 지킨 강도가 짱짱한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게 현장의 증언입니다.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바로 탓을 시작 못하고 이제 5시간 넘어지고 오면은 그런 부분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것도. 지침에 따르면 레미콘에 담긴 콘크리트는 섞인 지 1시간 30분 안에 사용해야 하는데 3시간이나 4시간이 지난 뒤에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섞은 지 1시간 반이 지나서 딱딱해진 콘크리트를 사용하려면 물과 시멘트를 다시 부어줘야 하지만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리기 때문에 그냥 붓는다는 겁니다. 시멘트가 더 들어가면은 단가도 올라가니까 큰 현장은 억대가 넘죠. 싼 레미콘으로 좋은 품질을 계속 내라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법 하도급은 어떨까? 지켜야 하는 도급 절차와 제도는 지금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서 공사 현장에서 투입하는 일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그 전문업체나 밑에 하도급 업체에서는 어떤 단가나 그런 부분을 맞춰 먹기가 힘들다라고 해요.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 사용, 공사 기간에 쫓긴 무리한 공사, 비용 절감을 이유로 벌어지는 불법 재하 도급 등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들이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무리한 속도전이 여전한 현장에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 2021년 학동 참사, 지난해 화정동 참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광주시는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었죠. 사고 이후 재구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컨트롤 타워는 온데간데 없고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동 철거 건물 붕괴,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부실 시공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공사 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잇따른 대형 사고에 광주시는 잘못된 건설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초 부실공사 척결단을 추진했습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조직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당시 전담 감리 관리제와 불량자재 민간합동 품질 기동 점검반 운영 등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 정책을 총괄 기획할 수 있도록 실국 단위 조직 개편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에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단행된 조직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 광주시는 부실공사 척결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 주택가, 건설행정과 등 현장 관련 부서에 각각 전담팀을 만들었다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부서 팀이 있거든요. 안전점검팀. 네, 그 팀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때 합쳤어요. 기능을. 전담팀이 있다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부실공사 척결은 이제 저희 쪽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전담팀이 있는지 연락해봤습니다. 주택경제과에서는 업무를 하지만 안전적인 그 현장 점검이라 하는 것은
사회전략과에서 통과해가지고 대책도 하고.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전담감리관리제와 민간합동 점검방 운영과 같은 제도 개선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방과 대안에 대한 입장 표명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민간 영역에서 추모제 형식으로만 끝나고 오히려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광주광역시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사실상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없다. 잇따른 대형 사고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던 광주시.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서 안전사고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2구 참사 진실규명을 바라는 광주 전남 희생자 가족들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12구 참사 광주 전남 유가족 10명은 어제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은 위증과 회피를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요청한 유가족 명단을 아직까지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심각한 가뭄 속 단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날이 흐리기만 하겠지만 늦은 오후 들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60mm,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최고 80mm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안팎에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17도 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4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도는 포근한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부터 7개월간 진행됩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순천시는 완전히 달라진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국제정원박람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홍수 예방 시설인 저류지를 정원으로 만들고 배를 타고 국가정원에 들어가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와 맨발로 지구를 느끼며 걷는 어신길까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낭만과 힐링의 공간, 미래 정원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깐 그린 아일랜드는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번 박람회의 랜드마크로 수도권 지자체들도 관심을 갖는 킬러 콘텐츠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순천에 꼭 한번 오셔야 됩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삶 속의 정원을 구현해낼 정원박람회장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며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특별한 대형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순천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원박람회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 박람회 입장권을 기부 답례품으로 선정한 것도 순천시의 돋보이는 아이디어입니다. 박람회 자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권 판매는 이미 사전 판매가 상당히 이뤄졌습니다. 지역 대학과 금융기관, 언론사,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전 구매가 이어지면서 213억 원의 입장권 수익 목표는 이미 36억 원을 넘겼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거창하지 않은 주제로 도시와 공간, 생태와 공존의 스토리가 있는 국가정원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는 4월부터 광주 비엔날레도 열리는데요. 9개 나라의 국가관이 운영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4월부터 7월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서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 9개 나라의 문화예술기관과 광주의 공공미술기관, 사립미술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연계 전시가 비엔날레 본전시와 별개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이 넘는 목포 시내버스 중단 사태에 빚더미의 회사를 인수하라는 버스 회사의 선언은 목포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혈세로 태원 유진의 빚을 탕감해주는 건 세금을 내는 목포 시민들의 정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원 유진의 기부 체납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법상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되는 재산은 기부 체납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빚이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자본 잠식 상태의 태원 유진을 목포시가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처하겠으며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은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태원 유진의 기부 체납 통보를 받은 뒤 당황했던 건 그동안 마쿠에서 이루어졌던 협상 때문입니다. 이한철 회장은 닷새 전 목포시의회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연료비 인상분 지원을 명목으로 이한철 대표에게 대신 무조건적인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목포시의회의 혈세 지원 제안을 이한철 회장이 기부 체납으로 답하며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분위기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한철 회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시민사회는 버스 운수 면허권을 스스로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버스 회사의 재산권으로 간주되는 노선권은 태원 유진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줘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한철 회장은 더 이상 시내버스 운영에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사업을 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부 체납을 하겠다면 모든 인프라를 노선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시내버스 노선권과 면허권을 조건 없이 즉각 반납해야 한다. 기부 체납이라는 꼼수를 부려 마지막까지 수익 창출하려는 수작은 멈춰라. 하지만 시민들에게 단 한 차례 사과도 하지 않은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이 시민사회 요구에 귀 기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오늘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외교부는 보안을 이유로 토론회를 하루 앞둔 어제 오후에야 정부 입장을 담은 발제문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측을 들러리로만 세우고 있다며 불참의 뜻을 밝히고 일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초등학교 예비 신입생 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14,000여 명 가운데 예비 소집에 불참한 1,400여 명 대부분의 소재가 확인됐지만 구례와 장성 지역 예비 초등학생 2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끊긴 어린이들의 주소를 토대로 탐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경찰이 전세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50대를 구속한 데 이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2명도 붙잡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로 활동하며 4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자본 없이 갭 투자로 매입한 빌라를 전세로 내주는 방식으로 208채의 깡통 전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냉장고 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쯤 광산구 하남산단의 냉장고 부품 제조 공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서 나온 자재를 옮기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의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경찰과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 경제 핵심 축인 대불 국가산업단지는 낡고 오래돼 산단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노후된 산단을 미래산단으로 바꾸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1989년에 착공해 1996년에 완공된 대불 국가산업단지. 조선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성장해 전남 서남권 경제에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산단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착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산단으로 생산과 고용은 감소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은 높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조선업종 기피와 기존 인력의 고령화 추세로 현장에서 필요한 생산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불 산단을 포함한 서남권 산단이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미래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 친환경 산단 조성 사업. 조선해양구점을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과 디지털 산재방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그린 5개 사업이 국비에 반영됐습니다. 또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사업과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 조선업 생산기술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올해 사업으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물류 흐름이라든가 인력 양성 등 기타 모든 것이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불산단을 거점으로 영암 3호, 목포 삽진, 해남 화운 산단과 연계하는 산단 대개조 사업에는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비 등 3,6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를 통해 선박 블록 제작 위주였던 산단 구조를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제조업 일자리의 중심지이자 서남권 경제의 버팀목인 대불산단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란 마중물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갖춘 친환경 미래 산단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에 참가한 광주시는 구글과 인공지능, AI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산업 트렌드와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광주시의 AI 사업과 관련된 협업 모델과 인재 양성 논의 등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남 도립 전남학숙이 2023년도 신규 입사생 16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남자 104명과 여자 56명으로 광주시와 인접 시군에 위치한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고 월 11만 원의 생활비로 식사와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만 조금 지나는 모습인데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최고 60mm,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80mm가량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꽁꽁 얼었던 땅이 녹아서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4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도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의 한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해남도 영하 2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구리에도 영하 6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이번 주말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개는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